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전체 응급실의 99%가 운영 중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응급실 진료를 멈추는 병원이 생기면서 의료 대란 공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휴에 당직 병원을 강제 지정하겠다는 말에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대응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폭염은 꺾였지만 늦더위는 이어집니다. 무더위가 물러간 자리엔 가을 태풍이 연달아 올 가능성이 커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인질 6명이 숨진 채 발견된 뒤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와 협상 방안을 긴급 논의했습니다. 우려했던 의료 대란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응급실의 문을 닫은 병원도 벌써 생겼습니다.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 중. 이런 정부 설명과 현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강제로 연휴에 당직 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운영이 대부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실 99%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공의의 병원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는 평시 대비 73%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이미 응급실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대부분의 곳에서 역류와 내시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흉부대동맥 수술과 분만이 안 되는 곳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당직병원 강제 지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당직병원이 부족하면 직접 지정해 문을 열도록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500개 정도의 기관이 좀 문을 열기는 했었고요.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신청이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다만 이제 신청이 부족할 경우에는 직접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원이들은 정부가 일방 통보로 개인의 자유와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만약에 강제 지정이 된다면은 법적인 조치를 같이 취할 부분도 생기겠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젯밤 서울 영등포구 카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한 대표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병원에 머물면서 의료진으로부터 응급실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정부가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지만 응급실 폐쇄 이제 현실입니다. 당장 충청과 세종 지역의 응급실이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래 또 정기적으로 문을 닫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장에 강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 보통 때면 오고 가는 환자로 분주할 응급센터 앞이 고요합니다. 바삐 드나들어야 할 구급차 자리도 텅 비었습니다. 세종시에서 중증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이 병원뿐인데 응급 전문의들이 잇따라 병원을 그만두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한 달간 저녁 6시에서 오전 8시 사이 성인 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간 일부 병원 응급실이 단기간 진료를 제한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장기간, 야간에 아예 문을 닫는 건 처음입니다. 급히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은 애가 탑니다. 성인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담석증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한 환자는 아예 다른 지역 병원을 수소문해야 했습니다. 응급하게 아프면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수술하기로 했었는데 근데 지금 아예 선생님이 안 계시다고 세종 다른 쪽 했는데도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지금 119에 전화해서 가능한 대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곳 외에 유일하게 응급실이 있는 인근 2차 병원은 쉴 새 없이 북적입니다. 뇌진탕 증상은 너무 심하면 환자가 굉장히 힘듭니다. 토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살짝. 네. 취재진이 머문 1시간 반 동안 교통사고와 낙상 등으로 30명 넘는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한 여러 마리 치여가지고
그냥 걱정해주시면 어디까지 있었으면 좋겠고. 원래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했는데 기존 세종 충남대병원 환자까지 몰렸습니다. 전문의 한 명이 12시간 당직을 하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이제 주변 인근 대전, 청주, 이제 충청권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병원들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전원에 어려움이 있고. 강원대병원은 어제부터 응급실 진료를 일부 멈췄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이나 수원아주대병원 등 수도권 병원은 일단 폐쇄를 보류했지만 셧다운 도미노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 대구 달성군 논공공단에 있는 알루미늄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 2개 동 가운데 1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한때 관할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약 7시간 반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연일 계엄령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 지도부까지 나섰는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선동 정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 대표회담 하루 만에 다시 계엄령설을 띄웠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습니까? 주술적 비상식이 루틴인 정권 아닙니까? 국민의 관찰과 진단, 극단 상황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2017년 기무사 계엄 준비 문건에서 야당 의원을 불법 시위 참가 등으로 현행범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엄령이 준비되고 있다는 근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계엄 논의를 하더라도 대부분 모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지금 이 시점에서 권력 어디선가 계엄 논의가 있어도 정부 여당과 군 관계자 대부분이 모르는 것이 2017년 후보자의 경우를 비추어봐도 당연히 정상이겠죠? 그렇겠죠.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향해 괴담 유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 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무책임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내 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JTBC 최규진입니다. 긴 무더위가 지나고 이젠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돌아옵니다. 9월 전국에 내려진 폭염특보도 해제되고 있는데 무더위가 물러간 자리엔 가을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올 가능성도 큽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8월 한 달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고기압이 물러나자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비까지 내린 어제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중부지방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된 데 이어 어제는 영남지방의 폭염특보도 해제됐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38일 만에, 대전과 세종은 42일 만에 특보가 풀렸습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앞으로는 예년 이맘때 수준의 늦더위만 이어지겠습니다. 폭염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유입되면서 화요일부터 다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문제는 본격적인 가을 태풍 시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에 큰 피해를 남기고 소멸한 가운데 이틀 전 11호 태풍 야기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야기의 영향으로 필리핀에는 수도 마닐라를 비롯한 각지에 폭우가 내렸고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풍 야기에 이어 등장할 제12호 태풍은 라오스가 제출한 리피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이 더 우려하는 건 가을 태풍의 위력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높아진 해수면 온도와 증가한 수증기의 영향으로 가을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상한 태풍이 찬 공기와 강하게 부딪히면서 극한호우를 쏟아내는 등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사법 질서를 무시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유아인 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는 지난 2월 8일 처음 알려졌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포착됐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변과 모발 검사 결과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미용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했다고 봤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44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는가 하면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강요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유 씨는 대마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앓던 우울증과 불안장의 치료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등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대마 흡연 교사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인가요? 네, 정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장에서 말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보건의료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혔다며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구속영장도 2차례에 걸쳐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됐습니다. 한편 유 씨는 이와 별개로 현재 동성 성폭행 혐의로도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의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집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인질 6명이 시신으로 발견되고 이스라엘을 향한 휴전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인질 협상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오늘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휴전안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시위 행렬이 이어집니다. 가자지구 남부에서 인질 6명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즉각 휴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휴전 촉구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숨진 인질의 영상까지 공개하며 긴장도를 끌어올렸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강경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It's going to take time, but even before that, we're going to exact a heavy price from Hamas.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네타냐후가 협상에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Mr. President, do you think it's time for Prime Minister Netanyahu to do more on this issue? Do you think he's doing enough? No. 당장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인질이 살해된 건 해리스와 바이든 탓이라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대선을 2달여 앞두고 휴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현직 부통령인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입장에선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해리스는 오늘 이곳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인질 협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 회의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최종 협상안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최종안마저 거절할 경우 미국 정부가 발을 뺄 수도 있다며 미국의 중재 노력이 중단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OMG, 디토 등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던 돌고래 유괴단이 돌연 뉴진스 관련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은 오늘부로 어더워와의 협업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최근 돌고래 유괴단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린 ETA의 감독판 뮤직비디오입니다. 신 감독은 이 영상을 내린 뒤에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어도어의 요구에 따라 콘텐츠를 공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올렸던 뮤직비디오의 미공개 장면들도 모두 사라지면서 뉴진스 팬들은 반발했습니다. 아티스트와 가장 각별했던 외주업체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팬들에게 보내는 소중한 영상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해임된 민희진 대표를 복귀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도어는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 게시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뮤직비디오는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식 채널에 게재돼야 하며 감독판 외에 다른 영상에 대해선 정책을 바꾼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을 삭제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한 미군 남성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튀르키예의 이즈미르 한 항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들은 TGV 이렇게 쓰인 현수막을 들고 한 남성을 공격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피해자는 미 해군 소속 군인이었고 15명의 튀르키예 청년연합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이들을 폭행 혐의로 붙잡았고 미군은 큰 부상 없이 돌아간 걸로 전해집니다. 미 해군은 이란을 막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튀르키예 해군과 합동훈련을 하기 위해 상륙했는데요. 이 단체는 우리와 팔레스타인의 피를 흘리게 하는 미군들이 우리나라를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공격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TGV는 10년 전에도 이스탄불에서 사복을 입은 미군을 폭행하는 등 반미 행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K-팝 소속사들이 일제히 대응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에서 가장 표적이 되는 게 K-팝 가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올린 공지문입니다. 부적절한 딥페이크 제작물이 제작 및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또한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이 딥페이크 범죄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보안 회사의 보고서를 인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의 절반이 여성 K-팝 가수와 배우라고 보도했습니다. 10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10만 개가량의 비디오를 분석했더니 피해자 국적의 53%가 한국이었고 가장 피해가 큰 직업은 가수였습니다. 가장 많은 동영상이 제작된 상위 10명 중 8명이 한국 가수라고도 분석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어제 국회에 나와서 손기정 선수가 일본 국적으로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해 역사관 논란에 휩싸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일제치하에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국적입니까? 의원님 생각에는 일본 국적이 아니면 어디 국적입니까?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일본 국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한 점을 들어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임시정부, 그게 국가가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해서 매국노가 아니고 애국자죠.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동원 표현이 삭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사도광산 부분은 그건 이제 저는 공부를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전부 밝혀내야 되는데.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을 묻는 질문에 일본이라 답해 역사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시대 때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JTBC 이은진입니다. 땅 꺼짐 사고가 있었던 연희동 도로의 3달 전 점검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땅 꺼짐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탐지 장비도 기술도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한민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시는 3개월 전 땅 꺼짐 우려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 레이더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주 2명이 크게 다친 땅 꺼짐이 있었던 연희동 도로도 포함됐습니다.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점검만 했을 뿐 잡아내지 못한 겁니다. GPR이 감지할 수 있는 심도는 한 2-3m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발생한 싱크홀은 감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더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보유한 GPR 장비는 3대, 민간업체 장비는 4대입니다. 단 7대로 서울시 관할도로 11,000km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한 자원이 된다 그러면은 뭐 매주라도 전 도로를 다 점검을 하면 되겠지만은
싱크홀을 유발하는 노후 상하수관을 탐지하는 인공지능 기술도 아직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집안 침하 957건 가운데 발생 원인의 절반은 상하수도관 손상이었습니다. 서울시는 2년 전 인공지능으로 하수관 결함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정확도가 낮아 현장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함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적용하기는 좀 힘들어서 다시 지금 알고리즘 고도화 작업을 한 이후에 그때 다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비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불황에도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된다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명품 브랜드 업체들인데요. 최근 백화점 명품 매출이 10% 넘게 줄었는데 4년 4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국내 주요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간 금액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출이 이렇게 두 자릿수로 준 건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했던 2020년 3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거래가 늘어나면서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사람이 준 데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백화점 전체 매출 가운데 명품이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명품 매출 감소는 백화점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잘 믿을 수 있는 사이트들도 많고 굳이 매장 안 가더라도 핸드폰으로 쉽게 살 수 있어가지고 직접 가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저렴하게 중고로 명품을 사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국내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약 24조 원인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32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있던 명품을 중고 플랫폼에 다시 내놓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백화점에서의 구매는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온라인 사이트라든가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의 거래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 명품 브랜드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린 데다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날씨입니다.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다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선 가끔 비도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1도, 전주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